여러분 안녕하세요. 202강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이제 유기물 멀칭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타이틀이 거시기 합니다만은 무견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땅심 높인다, 아니면 토양 살린다, 작물 자생에 높인다 해서 최근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뭐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 가릴 것 없이 이제 무견 쪽으로 이제 뭐 노티라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무경원의 그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좀 너무나 확장된 것도 있거든요. 너무나 이제 확대돼서 좀 그런 장점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 보는 농가도 있고 많은 농가들이 도전합니다만은 이렇게 목적한 이제 땅심 높이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작물 자생 높이기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 지금 300고지인데요. 여기에 경마장 근처입니다.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뭐 우리나라 전역이 뭐 눈들 많이 내렸다는데요. 건강도 조심하시고 연말 가시는 길 오시는 길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조심하십시오. 자, 농업교육과 농업상식으로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무경은 노티라 그러죠, 영어로. 이제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물멀칭, 뭐 무경은 유기물멀칭도 하지만 이제 바깥에서 유기물멀칭 하신 분도 계시거든. 이렇게 하는 이유 아니면 장점 하면 이제 땅심 높인다, 토양을 살린다, 작물 자생을 높일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장점이면서 이걸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만은 너무나 확장되고 너무 과장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것 때문에 또 피해 보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이제 많은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컨설팅이랄까 아니면 이제 상담해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무견 상태에서 멀칭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바깥에 한 다음에 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경 노틸 자 유기물 뭐 과수는 이제 최근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과수는 뭐 100% 이제 무교원 상태 옛날 같으면 이제 뭡니까 이제 땅 파서 뭐 비료탭이 넣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농가는 없죠. 근데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이제 미끄럼 넣어가지고 이제 바깥에 한다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보면 뭐 포크레인 해가지고 뭐 1m씩 파가지고 뭐 그건 뭐 센치 좀 다릅니다만은 뭐 톱밥이라든가 나무같이 넣 그런 분도 계시니까 이제 조금 작물 농사에서는 거꾸로 갑니다만 어쨌든 노틸 무경은 이렇게 무경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이런 또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무견 농사, 유기물 멀칭 농사, 과수나 작물 재배, 뭐 채소 같은가 이제 곡식 작물 같은 거 있죠. 결과했을 때 토양 살리기나 뭐 땅심 높이기죠. 작물 자생력 높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토양이 살아나는지, 작물 자생이 높이는지, 땅심 살아나는지 이거에 대해 이제 오늘 조금 짚고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무기원 농사, 유기물멀칭 농사, 땅심 높이가 토양 살리기, 작물 자생 높이기 해서 지난 30년 동안의 성공 농가가 있을까? 성공 농가 뭐 성공했다, 가능하다, 되고 있다 하신 분들은 적잖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30년 동안의 성공 농가를 꽂으라 그러면요, 저는 한 농가 있다. 이제 꽂을 수 아마 세계적으로 또 알려졌고요. 그래서 한 농가 정도는 있지만은 그 외에는 뭐냐 자신의 기준에서 뭐 성공했다 합니다만은 저는 기준에 제가 봤을 때 저희 판단입니다. 저희 기준에 봤을 때는 성공 농가는 아니라 봅니다. 한 농가가 있다. 그 농가는 뭐 아마 여러분도 뭐 짐작하시고 아실 겁니다. 사과죠. 사과 자연재배. 자, 기무라 아키노리 선생이죠. 일본에 이제 이렇게 된 게 이제 뭐 10년 만에 해서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썩지 않은 사과에서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기무라 사과 재배가 이제 알려지고 이게 이상적인 농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농가들이 이제 갔다 왔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수천 농가 다녀왔다 봅니다. 일본에 보면 이제 수만 농가가 이제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농가 중에서 일본 갔다 오시고 배우시고 이걸 뭐 과수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제가 이제 열 몇 분의 그런 것들을 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5년이면 가능하다. 사고 김우라 씨 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5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은 이제 3년이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만나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결과를 봤을 때에 거기에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게 뭐 제가 이제 뭐랄까요 1박 2일 하면서도 아니면 몇 시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무슨 뭐 정정이라든가 막 초생 재배하고 뭐 그런 기술적 얘기하는데 뭐랄까요 정말 가능할지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지나서 지금 보면은 성공 농가는 있다 없다. 우리 농가 판단에서는 성공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루지 못하지 않나 하는 게 결과는 그렇습니다. 뭐 성공하지는 못하지 그게 뭐 섣부른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각자의 생각의 기준이 좀 다르니까 어쨌든 결과는 어쨌든 성공이라 힘들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김유라 씨가 이제 사과 재배, 토양 살리기와 작물 자생 높이는 사과 재배 성공이 우리가 보통 알려진 게 자연 재배 10년에 이제 뭡니까 이제 김유라 씨가 장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장인 장모가 이제 사과 재배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뭡니까 이제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자연 재배 시작하죠. 그때의 그 뭐랄까 자연재배 들어갔다 시작해서 10년 만에 꽃이 피었다. 그래서 자연재배 10년 만에 이렇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연재배 10년은 맞습니다. 그 전에 무교원이 유지하는 사과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은 우리는 이제 뭐랄까요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합 몇 년이야 그러면요. 10 몇 년, 한 15년 정도 된 과수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25년 정도 하겠습니다. 한 25년 정도의 무교원 상태에서 한데도 어떻습니까? 자연재배하고 10년 했기 때문에 성공했지 도합이 이렇게 걸렸다는 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무교원 하면은 도합했을 때 뭐 성공했다 뭐 했다 막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10년이지만 김우라 씨 같은 경우 무교원 10년에 그 다음에 자연재배 10년 그래서 도합 한 25년 만에 이뤘다.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런 얘기해서 우리나라 농가들이 많이 뭐 3년 뭐 무교원 이렇게 가서 성공할 수 있다. 자연재배로 가서 뭐 아니면 5년이면 성공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서 이것도 놓치는 거 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많이들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놓치고 있더라 하는 게 의견입니다. 저거 질문을 던지면요. 사과 재배 많은 수천 농가가 했습니다. 성공 농가는 거의 뭐 없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 다음에 이제 농업교육에서 농사기술에서 뭐냐 무교원 최근에 보면 노틸에서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럼 30년에 보통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과수는 무조건 무교원을 하고 있거든요. 뭐 밀감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뭐 배라든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라든가 30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면 토양이 아니면 장르에 살아났냐는 거죠. 일반 교육에서 무교원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냐? 사과는 어쨌든 과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뭐 작물 재배는 그렇지 뭐 그런 거는 최근에야 이제 교육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들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기물 멀칭 30년 했습니다. 초생 재배를 해서 높이 작물 했지 않습니까? 뭐 친환경 유기농 또 최근에 뭐 화학 농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30년에 성공 농가가 있을까 했을 때는 뭐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만 제 의견은 거의 없다라는 거 아마 통설적으로 아마 공감하실 거라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왜 안 되지? 제가 이제 질문에 좀 어떤 많은 질문을 받게 되고 또 농가를 방문하면서 의구심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뭐랄까 저 나름대로 이제 교육을 지나가다 보니까 답변을 내놓고 교육을 지나갈 때 그런 얘기합니다. 무교원 농사 등기는 땅심 높이기 작물 자생 높이는 거는 어쨌든 간에 무교원 상태에서 표면층이죠. 그 다음에 유기를 멀칭하는 건 맞다 했을 때 토양이 살아나고 작물 자생이 높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냐 20% 정도의 성공 10% 정도의 성공이라 앞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20%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무교원이 도움되고 토양 살리고 유기물 멀칭이 작물 자생이 높이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공은 20%도 안 된다. 뭐 제가 이제 앞서도 이제 뭐 10%에서 20%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농가 중에 뭐 두 농가의 20% 성공이 아니고요. 우리가 토양 살리기의 기준점, 작물 자생의 기준점이 100이라면 여기에 한 20%밖에 도달하지 못하지 않나. 무교원하고 유기물증 정도 해서는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갖고 가야 될
그리고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30년 동안 무경을 해왔고 유기농 멀칭 해왔거든요. 우리 농가들 합니다. 뭐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화학농 하신 분도 하거든요. 뭐 자연농 하시고요. 자연재배 하신 분도 하고요. 뭐 가오지 아까 얘기했던 김우래 씨 따라 하고 있거든. 근데 성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적인 건 뭐냐? 제가 나름대로 답한다면은 10농가 중에 2농가가 아니라 우리가 목적한 토양살리가 작물상의 100이라 그러면 20%의 성공률이 그 정도 이하로 성공이다.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의 80%, 7, 80% 어디냐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앞서도 이제 전편에서 제가 이제 유기농 멀칭에서 잡초 발생을 줄인다. 그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토양 살리기나 작물 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표먼칭이나 무경 횟수고 유기농 멀칭에서 토양 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 30%뭐 정확히 얘기하면 10% 정도다. 그 정도로 머리가 분명한 거는 이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살립니다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의 7, 80% 뭐냐? 표토증과 심통과 식물 뿌리야. 뿌리에 작물의 뿌리 아니면 잡초의 뿌리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뭐 과수면 과수겠죠. 이게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바깥에는 보통 표토층에 쓰고 있거든요. 지금 뭐 유기농 분명한 건 무경을 하고 유기농 멀쩡했을 때 뭡니까 이제 딱딱하니까 이제 굵은 뿌리가 형성되면서 잔뿌리가 많이 나온 거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들이 뭐냐 표토층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표토층에 많은 뿌리가 있더라도 심토층까지 깊은 뿌리가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100이라고 하는 목표 설정 어떤 분은 뭐 목표 설정이 뭡니까 표토층에서 토양 살리기와 작물 자생이 높이는 그걸로 만족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에 심토층까지 갔을 때 그 100이라고 하는 저희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하는 게 뭐냐 7, 80%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유튜브니까요. 이런 것들이 공유하면서 틀렸다 맞았다 뭐 논쟁할 필요 없고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뭡니까 기준 삼고 아니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건 뭡니까 토양을 살려도 작물 자생이 높여야 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잡초 발생이라든가 뭡니까 이제 뭐 병충해 발생을 줄인다는 농업 생산 비용을 줄이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또 고품질 흙의 양분을 생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는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뭐랄까 찾아가야 된다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작물용 농업 투입하는 비료 양분에 의해서 작물을 키우는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거든요. 근데 토양이 작물의 양분을 생산한 농업의 토양용 농업은 거의 뭡니까 용어도 좋지 않 없습니다만은 연구에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찾아가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분의 기준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전진한 농사를 이렇게 이론화되고 기술화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고만 해주시랍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요 무경환상 두 번째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연말이고요. 벌써 뭐 보름도 안 남았죠. 건강들 조심하시고 좋은 연말 하도록 또 행복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